유기재배 기술을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그쵸?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챕터예요. 유기재배 기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 잠깐 보고 가면 작물을 재배하는 체계부터 마지막에 여기 플러스가 되면 이제 병충해까지 병충해 하나 더 써볼까요? 병충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차근차근 내가 정말 작물을 재배하지라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단원을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작부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써볼까요?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이 3,000평이 있다. 그럼 그 토지 내에서 어떻게 작물을 재배하실 건가요? 네, 그 기준은 사실은 1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리고 재배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게 작부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토양 내에서 그 경작지 내에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작입니다. 연속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는 이어짓기입니다. 땅에서 계속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작의 피해가 심한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작의 피해가 심한 작물은 요거 아마와 인삼 같은 거, 인삼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휴작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의 작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매년 똑같이 그 땅에 재배하여도 피해가 적은 작물들이 있어요. 보시면 벼, 맹류, 조, 수수, 고구마, 옥수수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딱 식량작물이잖아요. 식량작물은 매년 키워야 되는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같은 땅에 계속 재배해도 토양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양파, 마늘, 부추, 담배 이런 것들도 연작의 피해가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요거 연작의 피해가 적은 거, 연작의 피해가 가장 큰 거, 그 반대적으로 이제 외워두세요. 입니다. 작물을 지속적으로 연작했을 때 작물 생육이 나빠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왜 나빠지냐면 이 작물 뿌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서 이 페놀성 물질이 있거든요. 이 페놀성 물질이 상호 대립 억제 등을 이제 분비를 해서 식물에서 이제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 축적되지 않기 위해서 윤작 이제 돌려짓기를 하거나 토양 소독을 하는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작에 대해서 볼게요. 윤작은 돌려짓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토지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작물을 순서에 따라 재배하는 걸 윤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토양 면적이 있죠. 그래서 일정한 토양이 있는데 먼저 식물을 이제 한 1월부터 한 6월까지 심고 나머지 뭐 6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작물 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에 따라 재배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제 보시면 먼저 재배하는 식물들은 전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후에서 심는 작물은 후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벼를 보통 이제 한 4월에서 5월부터 이제 벼를 심고 한 10월쯤이나 11월쯤에 이제 수확을 하면 그 이후에 보리나 밀을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작은 벼고 후작은 보리, 밀, 그 다음에 채소가 되겠죠.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도 3월 초순에 이제 심고 6월 달에 캐고 나면 6월 달 이후에 콩을 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작은 감자, 후작은 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기도 한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균형을 위해서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번갈아 심기도 하고요. 콩가작물이나 다비작물이 포함되기도 하고 잡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중경작물이나 피복작물을 포함하기도 하고 토지 이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름작물이나 겨울작물을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의 이제 윤작의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작을 통해서 지력이 유지가 되고 토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기지, 토양이 여러 가지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회피하기도 하고 병충해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니까 농업 경영에 이제 안정성도 증대되는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윤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삼포식 농법, 그다음에 계량 삼포식 농법, 노포크식 윤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 A 작물 키우고 B 작물 키우고 이제 있는데 요 C 작물은 왠지 좀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C 토양은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 토양은 이제 쉬게 했다가
나중에 여기가 이제 B 토양 키우던 데다 A 키우고 여기 쉬었던 데인데 B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휴한된 땅은 그냥 자연 상태로 냅두는 그런 방법이 삼포식 농법입니다. 근데 이 삼포식 농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계량 삼포식 농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콩과 작물, 밸브 좀 쳐볼까요? 콩과 작물 안에 이제 뿌리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량 삼포식을 통해서 그냥 쉬게 하는 것보다 콩과 작물을 심어서 토양의 지력을 옮기는 방법이 계량 삼포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포크식 지역에서 이제 발행되었던 윤작법인데요. 거기는 이제 땅을 네 구역으로 나눠요. 순무, 보리, 클로버, 밀. 그래서 조금 이거 특징들을 좀 써볼게요. 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뽑을 때 이제 잡초가 제거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작물이라고 부르고요. 보리를 키워서 사료작물로도 이용하고, 클로버는 이제 콩과작물이죠. 이런 거는 이제 갈아 엎어서 녹색의 비료를 주기도 하고, 이 밀은 밀가루 이제 빵 만들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작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포크식 지역에서 유행했던 윤작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작물을 재배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작의 종류는 꼭 알아두세요. 조금 더 편해요. 이 작물 이 어떻게 이렇게 재배를 하냐면 A 작물이 주로 이제 재배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그 고랑 사이에 B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같은 포장에서 재배가 되는데 줄지어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게 간작입니다. 두 번째 혼작은 섞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줄을 잇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섞어서 홈파하듯이 그래서 동시에 같은 포장을 섞어서 이용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가축이 먹기에는 영양분이 좋다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호작이라는 거는 교대로 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A 작물, B 작물.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콩을 두 이랑을 심고 옥수수 한 이랑을 씌워서 생육기간이 비슷한 작물을 이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걸 교호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작은 A 작물을 심은 둘레 B 작물을 심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쌀 재배하는 그런 논이 있죠. 이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 주위에 막 콩을 막 심으세요. 그래서 콩을 씌워서 지력을 이제 회복하기도 하고 논둑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의작 둘레짓기라고도 합니다. 포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작은 사실 기계화 작업할 때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하지만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토양의 지력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죠. 네, 답리작이라는 거는 이 답자가 이제 벼에 관한 것을 뜻하는데 이 벼랑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해서 논의 이모작 여기 써볼까 논 이모작을 이용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지금 우리가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싹 빼고 거기다 밭작물을 재배해서 이제 토지를 이용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 답리작입니다. 자유작이라는 건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서 수익성이 큰 작물을 주로 이용해서 경영자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답전 윤환이라는 거 별표 좀 쳐볼까요? 이 포장을 그러니까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논 상태 동그라미 논답 밭 상태 밭전 그래서 논 상태와 밭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방식이 이 답전 윤환입니다. 네. 기 동그라미 조기에 빨리 재배하는 것을 보통 조생종을 많이 이용을 해서 조생종을 빨리 심어서 조기에 추나 꽃이 피게 해서 상품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조식 재배는 이제 중만생종을 식 동그라미 쳐볼까요? 중만생종을 이용해서 이 조기 재배 빨리 심긴 심어요. 한데 이게 빨리 이제 추나가 되진 않죠. 왜냐면 중만생종이라는 거는 좀 이게 생육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 영양 생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많겠죠. 수확량이. 그다음에 만식 재배 늦게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전작물을 이제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늦게 심어도 되는 품종 있잖아요. 내 만식성 품종을 좀 늦게 심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담리작 같이 이모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만식 재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이랑 사이나 포기 사이에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파종하거나 심어서 재배하는 것. 어떤 작물을 생육하고 있는데 이랑 사이나 포기 사이에 다른 작물 재배해요. 그 사이, 요 사이.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식물을 심는 게 바로 간작입니다. 간작.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토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작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작물부터 키울 거냐면 어린 아주 씨앗, 요거 씨앗이라고 쓸까요? 종자를 먼저 심거나 아니면 이 육묘 나요? 육묘는 어린 식물을 기르는 거여서 여러분이 작부체계를 계획을 했어요.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단작을 할 건지 윤작을 할 건지 계획을 하고 나서 종자를 뿌리던지 아니면 모종을 사서 어린 식물을 기르던지 이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개념을 보고 갈게요. 보온 건조 등 불량 환경을 생육이 불가능한 불량 환경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종자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비결이 종자의 번식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는 우수한 품종으로 육종될 수도 있고 이제 세대로 번식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기억하세요.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정, 다음에 발육 단계를 거치는데 수정 과정을 좀 보고 갈게요. 순서가 있어요. 수분이 되고 그다음에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수술을 하나 그려줄까요? 수술. 요 수술 안에 이제 꽃가루가 있어요. 근데 꽃가루가 이제 암술 머리에 운반이 되는 거.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이동하는 게 바로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 꽃가루가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꽃가루 형성된 정세포와 밑시에서 형성된 난세포가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중복수정입니다. 별표. 네, 이 중복수정이라는 거는 속시식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복수정은 동시에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 좀 써볼게요. 정액이라는 이제 핵이 합쳐져서 N 그 다음에 N 합쳐져서 배가 됩니다. EN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배유라는 이제 배유는 정액 N, 극핵의 EN의 그런 합쳐져서 3N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표시할까요? 3N, 2N, 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배유는 아까 3N이었고 배는 2N이었죠. 자, 이 종자의 구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배. 자, 배는 씨 껍질, 씨 젖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좀 좁혀볼까요? 식물 개체로 발달하는 기관입니다. 네, 식물 개체로 발달하는 기관. 그림 좀 찾아볼까요? 배가 여기 부분이죠? 요 조그만 부분. 우리가 쌀을 먹을 때 쌀눈 얘기하잖아요. 그게 배예요. 그쵸? 쌀눈, 배. 그래서 이 배는 같은 말로 씨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위가 식물 개체로 발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잎이 되기도 하고 생장점이 되기도 하고 줄기 뿌리가 될 조직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이 작은 부분 안에서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배유, 떡잎 이렇게 볼 텐데 보통 이제 배유 식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배유, 우유 생각해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아에 싹 트는데 필요한 양분이 저장돼 있어. 양분 줄 좀 쳐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신혼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혼자 자라겠어요? 그럴 때 이 배유에 있는 영양분을 이제 이용해서 자라나는데 이 저장분은 본잎이 생길 때까지 이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 씨젖이 없는 것은 떡잎이 잘 발달되어서 씨젖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5월이라고 했던 게 배유가 있거나 아니면 떡잎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이렇게 종자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피, 씨 껍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자를 감싸는 보호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보게 되면 빛깔과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 종피는 보호하기도 하지만 효소가 저장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피는 껍질,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연결해서 다시 볼게요. 씨 껍질은 겉에 이제 종자에 이제 보호하는 기관, 배젖이라는 것은 양분이 들어있는 거. 이 지읒이 두 개 다 지읒도 맞고 시읒도 맞아요. 배젖, 씨젖, 배유 다 맞습니다. 용어가 조금 다 겹치죠. 그리고 배는 씨눈. 그래서 종자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배유 종자는 이제 배유가 이 배젖이 있는 종자를 배유 종자라고 하고 무배유 종자는 배유가 없던 대신 떡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유 종자는 백가지병,
백화과, 가지과, 벽과가 배요 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배요 종자는 박백콩, 박과, 배추과, 콩과가 배요 대신 떡잎이 있는 종자입니다. 외적 조건을 이제 구분해서 볼 텐데요. 외적 조건을 먼저 보면 순도, 품종 고유의 순수한 종자끼리 있는 건지, 그리고 크기, 종자는 무거울수록 좋아요. 그리고 품종 고유의 색과 수분이 적절하게 있는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건전한 상태인지라는 걸 보는 게 외적 조건 5가지예요. 그리고 내적 조건 3가지는 유전성, 유전성이 이제 탁월한지, 그리고 발화력, 이 별표 쳐볼까요?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병해충이 없는지, 이 3가지를 내적 조건으로 봅니다. 능력에 따라서 종자 수명이 결정이 돼요. 수명 몇 년 살까, 몇 년 동안 발화력을 유지할까,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짧게 2년 이하의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단명 종자라고요. 한 상명 종자는 2, 3년, 그리고 장명 종자는 4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명 그리고 장명 종자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명 종자는 양담, 메고, 양파, 당근, 메밀, 고추 이 정도로 보시고, 장명 종자는 녹두, 콩, 요거 이제 콩과정, 그다음에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이런 게 장명 종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 지금 종자 굉장히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종자보다 크죠. 그리고 호박 종자도 크고, 그렇죠? 그런 약간 큰 종자들이 약간 수명이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보통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 양파, 당근, 메밀, 고추 이런 종자보다 이 장명 종자가 사실은 더 약간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자의 수명은 수분 함량, 종자에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나 그리고 외부적인 종자 저장할 때의 습도, 그리고 저장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습 밀폐된 상태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걸 얘기하죠. 싹틀 때에 순서가 있어요. 수온 상광 외워볼까요? 수온 상광. 종자가 발효하려면 먼저 물이 있어야 돼요. 네, 온도, 산은 산소, 광입니다. 그래서 종자의 발화의 3대 조건 하면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수온, 산, 수분, 온도, 산소. 광은 선택이에요. 근데 찬찬히 보고 갈게요. 자, 수분. 첫 번째, 모든 종자는 수분을 흡수해야만 효소 및 생육작용으로 이제 발화를 하는 거예요. 수분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고, 종자가 수분을 흡수하면 종피, 씨 껍질이죠. 이게 찢어지면서 이제 가스 교환과 효소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제 종자 중에서 딱딱한 종자가 있어요. 경실 종자는 껍질에 일부러 상처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발화 안 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종자가 발화하려면 수분이 첫 번째다. 자, 두 번째로는 온도입니다. 발화 온도는 식물 종류마다 다르지만 제표 쳐볼까요? 생육 온도보다 약간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자는 사실은 인간으로 따지면 아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따뜻해야지만 더 잘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화할 때는 생육 온도보다 약간 높게 유지를 해줘야 싹이 더 잘 튼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작물들은 변온 발화, 약간의 온도 일교차가 있어야지만 발화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담배, 아주까리 이렇게 써놨지만 그 외에도 많은 대부분의 작물들이 변온이 됐을 때 발화가 잘 되고, 정온 발화, 항상 온도가 유지가 됐을 때 이제 발화가 되는 건 당근, 파슬리, 티모시, 당근 파티 이렇게 여기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종자들만 조금 정온일 때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물들은 변온일 때 발화가 잘 되고, 발화 온도는 식물마다 다르지만 생육 온도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로 종자가 발화하기 시작하면 동그라미, 호흡 작용이 왕성해지므로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호흡을 해야 되죠. 호흡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리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흙을 덮어줄 때 너무 흙을 꽉꽉 눌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양 안에 이제 산소가 활성화돼야지만 발화가 더 잘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광입니다. 합성 잘 되지? 이러면서 광을 무조건 주려고 하는데, 발화할 때는, 싹이 틀 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3가지로 구분할게요. 광은 호광성, 빛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고요. 혐광성, 나 광 너무 싫어해, 혐오해, 이런 성질이 있고요. 광 무관계, 광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광성, 같은 말로 광발화성이라고 하고요. 혐광성, 암일 때, 어두울 때 발화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광성이라는 광선에 의해서 광이 있을 때 발화가 되는 종자를 얘기하는데 이 담배, 상추, 우엉, 베고니아, 금호초, 피투니오, 화분과 목초가 있는데 이거 대부분 미세 종자예요. 화분과 목초. 엄청 작은 종자예요. 어, 엄청 작은 종자라서 이런 것들은 이거는 파종하실 때 실제 밭에서 파종하실 때 흙을 덮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빛이 좀 많이 통하게끔 그렇게 파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형광성. 광선이 있으면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종자. 암흑 조건에서 잘 발화하는 종자.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아니, 식물은 당연히 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식물 각각의 이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게 싹 틀 때는 싹이 틀 때는 광이 있으면 오히려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집과 채소, 박과 채소, 백합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형, 나 이제는 나 광이 싫어. 광이 있으면 발화가 잘 안 돼.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흙을 굉장히 많이 덮어줘야 돼. 복토를 많이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무관계입니다. 광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언제든지 잘 자라는 이 화곡류 식량작물들 있죠. 우리가 식량작물이라는 거는 괜히 식량작물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양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자라는 작물들을 위주로 식량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광의 유무와 무관하게끔 굉장히 잘 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화곡류는 광무관계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화가 얼마큼 되는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발화율을 먼저 볼게요. 발화율, 비율을 얘기하는데 파종된 총 종자에서 발화한 종자 개체수의 비율을 요 식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발화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발화세. 이 발화세는 발화율과 비슷하지만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간 동안 얼마큼 발화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청결률, 깨끗한 이 퓨리얼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 종자 중에서 깨끗한 그 종자 자체에 순수한 것만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순정 종자류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률과 발화율을 이제 곱한 게 용가, 전체적인 발화 능력을 검사하는 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기 전 외워서 최초에 한 개가 발화했을 때는 발화시 시작했을 때 외우시고요. 중간 40에서 50% 정도가 발화했다. 그럼 기 이렇게 외우시고 마지막 한 80% 발화했니?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기 전 순서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쉬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를 좀 보고 갈게요. 종자의 휴면입니다. 이 휴면이라는 건요, 완전히 이제 죽은 게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예요. 그래서 종자가 아무리 이제 환경 조건이 너무 좋아도 일정 기간 발화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 휴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자발적 휴면이에요. 이건 내적 휴면이라고 해서 이 종자 자체가 내적 조건이 불충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종자 자체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타발적 휴면이라고 해서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아무리 얘가 이제 내적이를 성숙했어도 발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면에는 자발적, 타발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종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종자 여기 이제 식물체가 되는 배가 있고 이 배 영양분을 주는 배유가 있고 이 전체적을 감싸고 있는 씨 껍질이 있죠? 씨 껍질을 이제 종피라고 하죠. 이 종피 이렇게 있을 텐데 종피부터 먼저 보고 하면 너무 딱딱해 종피가 딱딱해서 발화가 안 되고 종피가 또 너무 이제 산소 흡수도 저해하고 그리고 너무 질겨 그랬을 때 이제 종자가 발화를 못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 종피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 첫 번째 종피 파상법. 종피를 깨뜨려요. 씨껍질은 막 짓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황산은 녹이죠. 이 황산으로 종자 껍질을 녹이거나 온도나 이제 습한 열 처리로 종자 껍질의 기계적인 저항을 줄여줍니다. 자, 이제 배 이제 보고 갈게요.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식물체가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쵸? 얘가 잘 자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종자 내에서 미숙한 거예요. 그쵸? 이럴 때는 후의 숙성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온도로 인해서 좀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별표 쳐볼까요? 층적 저장입니다. 모래와 종자를 층층이 쌓아서 이제 이 배가 스스로 숙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요. 발화 억제 물질이 종자 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물에 담그거나 수세, 이제 물에 이제 씻거나, 그 수세라고 하고 침지 물에 담그거나, 그리고 발화 촉진 물질을 처리하게 합니다. 지베렐린, 시토키닌, 에틸렌, 질산칼륨 이런 촉진 물질들을 처리를 해서 발화 억제 발화 억제 물질을 이제 피해서 발화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자의 구조를 아시고 각각 종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종자를 어디서 얻게 됐다. 그래서 이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 종핀지, 벤지, 발화 억제물인지 판단하셔서 한번 휴면 타파하는 방법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면 종자가 완전히 퇴화돼서 이제 못 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전적으로, 생리적으로, 병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유전적이라는 거는 종자 자체가 안 좋을 때요. 원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연 변이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종자가 혼합되거나 그랬을 텐데 이런 거는 이제 격리적으로 이제 종자를 재배해서 세종을 다시 해야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생리적으로는 환경이 불량할 때예요. 그래서 토양의 기상이나 그다음에 토양이나 기상 환경 등 전체적인 재배 환경이 불안정했을 때는 이 장소를 바꿔야 돼요. 채종지를 변경하거나 시기를 아예 바꾸거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병리적이라는 거는 병충해가 드는 거예요. 이 병충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됐을 때는 종자를 이제 발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무병지 병이 없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채종 종자를 이제 수확하거나 종자 소독도 이제 이용합니다. 종자 소독을 통해서 깨끗한 병에 걸리지 않는 종자를 이제 만들어내야 이제 계속 육종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품종의 퇴화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있었죠? 이거 기억하시고 영양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대신 종합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품종이 퇴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자를 이용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린 식물, 이 육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육묘란 정의가 뭐냐면 종자를 이렇게 온상 시설, 어떤 시설 내에서 길러서 양질의 묘를 생산하는 게 육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육묘하는 거를 우리가 장소를 육묘장이라고 얘기해요. 육묘장. 육묘장에서 어린 식물, 이제 모종 같은 거, 우리 쉽게 말할 때 모종 샀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이 모종을 키우는 과정들이 육묘라고 합니다. 근데 육묘는 왜 하냐? 직파가 불리할 때, 직파라는 거는 밭에다 직접 종자를 파종하는 게 불리할 때, 이제 어린 그런 식물을 기르는 거고요. 그리고 수량이 더 증가가 돼요. 그리고 기왕 밭에다가 직접적으로 파종할 때보다는 빨리 수확과 토지 이용도가 증가가 되고요. 잡초에서도 경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영적으로 종자가 조금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온상 시설에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뜻한 시설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종자 하나하나를 발화가 잘 되게끔 그 발화 이후부터의 과정을 세밀하게 이제 지켜보고 관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자를 절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육묘입니다. 이제 모종 같은 걸 기웠다면 이제 땅을 좀 갈고 땅을 좀 고르게 해서 이제 진짜 심어야죠. 그쵸? 그래서 이 땅 가는 거를 이제 경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운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운이라는 원래 용어는 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고르게 갈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토양에 이제 물리적인 개선을 피워주는데 이 중경이란 말이 있어서 조금 보고가 있게 중경이라는 거는 사이갈기란 뜻이에요. 사이갈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을 갈기도 하고 사이사이에 갈기도 하는데 이 땅을 왜 갈아엎느냐? 이거 봤을 때 토양의 통기성, 이게 기체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토양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갈기도 하고요. 땅이 딱딱하면은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파종할 때, 이식할 때 작업을 용이하게 위해서 땅을 갈고 또 토양 수분 유지를 하거나 잡초 발생 그리고 해충 발생을 억제할 때 하기 위해서 이제 경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경우는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갈면은 토양의 그런 알갱이 구조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우는 적당한 게 좋다라고 기억하세요. 정지 보호가 있겠지. 정지라는 게 스탑 이 정지가 아니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경지 땅이죠. 땅을 정리하는 거.
경지 정리를 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자가 어떤 정자냐면은 정돈하다 할 때 그 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지라는 거는 흙을 잘게 부수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를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땅을 전체적으로 갈았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크게 갈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농기계로 보면은 트랙터에다가 쟁기를 먼저 이용해서 논을 크게 이제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터베이터라고 있어요. 그 부착기가 있는데 거기를 갈아서 토양 전체를 이제 평평하게 고른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르게 고른 다음에 일항을 만들어야죠. 그동안 일항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일항을 조금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항 만들기 같은 말로 작휴법이랍니다. 휴. 네, 작휴법. 그래서 일항을 만들면 물 빠짐이 좋아서 습해를 줄이고 또 토양 내 공기 유통이 좋아진다는 점. 그래서 일항은 사실은 하나, 둘, 셋에 대한 이렇게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라는 거는 두둑과 골이 합쳐진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고 갈까요? 옆에 그림. 자, 보시면 전체 일항은 두둑과 고랑을 합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둑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네, 식물이 심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 고랑은 이제 사람이 지나는 밑부분.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두둑이 더 넓어요. 그리고 고랑은 좁히죠. 왜냐하면 작물을 더 많이 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둑에다 보통 많이 식물을 심으세요. 네, 그래서 요 위에서 작물을 심으면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추운 지역에서는 밑에 고랑에다가 심어서 이제 냉해 그 바람, 차가운 바람의 피해를 방지하기도 해요. 글을 같이 볼게요. 자, 이랑은 두둑과 고를 합친 말이다. 그리고 하지만 보통 두둑만을 이랑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 이랑이다 하면 두둑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랑은 두둑과 고랑이 합쳐진 겁니다. 두둑은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 여러분이 주로 작물을 심는 부분이에요. 이제 고랑 같은 말로 골이죠.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배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물 빠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고랑에 작물을 심어서 냉해를 방지하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작휴법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휴립, 휴파가 있어요. 휴립, 휴파. 자, 보시면 일항을 만들었죠. 일항을 만들어서 일항을 만든 높은 부분. 휴파라는 거는 일항의 높은 부분에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휴립, 구파. 자, 일항을 만들었는데 이 낮은 골에 파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는 그 높은 데 이제 파종해봤자 이제 차가운 바람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낮은 골에 파종하는 게 휴립구파입니다. 그리고 성휴법 이거는 두둑을 일반적인 보통보다 크게 넓게 만들어서 이제 작물을 재배해서 이 두둑 위쪽에다 작물을 심는 걸 얘기해요. 자, 평휴법은 이제 일항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평평한 일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작휴법의 종류를 좀 외워두시고 여러분이 두둑과 고랑과 일항에 대한 구분을 이제 명확하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칭을 보고 갈게요. 멀칭한다, 이렇게 멀칭 비닐 깐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피복한다는 얘기예요. 피복. 이제 어떻게 보면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멀칭의 원래 뜻은 플라스틱 필름이나 집 등으로 작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양을 냅둬도 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작업이 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는 멀칭이란 말도 많이 쓰고 피복이란 말도 쓰는데 대부분 분들이 멀칭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세요. 멀칭 비닐 주세요. 이렇게 말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멀칭 효과는 지온을 조절해요. 땅의 온도를 조절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토양의 건조를 예방합니다. 왜냐하면 수분 증발을 억제하거든요. 그리고 토양이 강한 물로 인해서 이제 유실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그로 인해서 토양 비료 성분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잡초가 생길 때 멀칭 비닐을 까면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사광을 이용해서 과실의 그 착색이 더 반짝반짝 예쁜 과실의 색이 나타나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흑색 플라스틱, 볏짚, 알루미늄에 따라서 이 효과를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꼭꼭 읽어보세요. 네, 이제 이랑도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이제 직파하는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종자를 뿌리는 거를 이제 파종이라고 하거든요. 파종 양식을 장소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장소에 따라서
재배할 밭에 직접 뿌리는 거를 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뿌림 얘기하는데 이런 건 어떤 종류를 뿌리냐면 목초 종자 있죠. 이제 초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곱뿌림 직접 밭에 뿌립니다. 하지만 이게 잡초가 같이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파는 파종 상자가 있겠죠. 그 파종 상자에 거기에 뿌리는 걸 상파라고 하고요. 플래그 트레이라는 이제 종자가 자라게 되는 그런 칸칸이 되는 전문적인 용기가 있어요. 거기다 뿌리기도 합니다. 이 분파는 화분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거나 발화가 잘 안 될 때 실험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하시는 게 플러그 트레이에다 하는 게 상파라고 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종자를 이제 뿌리거나 이랬을 때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거는 옮겨 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을 하기도 하는데, 가식이 뭐냐면, 가식은 임시 심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재배할 지역에 심기 전에 임시로 심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식은 내가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수확할 때까지 기르는 그 곳에서 심기 위해서 어, 정말로 아주 심는 그런 과정들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플러그 트레이에다가 이제 파종을 해서 정식을 하는 과정이 제일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식하는 과정 자체를 이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은 가식을 할 수도 있고 가식 안 할 수도 있으면 가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심어야 될 그 밭에다가 완전히 심는 그런 과정을 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세요. 네, 보식. 보식이란 말은 보충해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는 일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내용이죠. 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간격이 지나치게 넓거나 내가 정식 후에, 정식이란 말, 내가 정말로 재배할 작물을 심는 거죠. 정식 후에 막 어쩌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은 개체가 생겼어요. 그럼 그 공간 사이가 비잖아요. 그 사이에 보충해서 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리를 보완해서 정상적인 전체적인 농업 경영 능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해서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물을 내가 심었는데 너무 많이 자랐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개체해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속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자라면 좋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작물이나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속기를 통해서 건전한 작물 생육을 도모하고 전체적 생육 과정이 균일화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기에 실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관찰을 해서 이제 너무 만약에 밀생되었으면은 그때마다 솎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중경 볼게요. 중경은 사이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경은 작물이 심겨진 사이에 흙을 갈거나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흙을 이제 배토 북주기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이 배토라는 건요, 흙이죠. 흙을 작물 포기 아래로 모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을 이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그 작물 아래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어떤 식물이 이제 토양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이 땅이 파일 수가 있어요. 뿌리 부분이. 그렇게 되면 얘가 자꾸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흙을 인위적으로 좀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를 배토 그리고 북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토 효과는 신근 새로운 뿌리의 발생을 조장을 합니다. 뿌리가 사실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이 공간에서도 뿌리가 더 나겠죠. 여기서도 새로운 뿌리가 나는 걸 조장해주고 쓰러지는 걸 도복이라고 하죠. 이 쓰러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효 분열. 요거는 이제 화분과 식물을 얘기할 때 이제 분열이란 말을 쓰고 무효라는 거는 이렇게 이삭이 안 달려 있는 분열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무효 분열이라는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덩이 줄기 괴경이죠. 괴경. 이 괴경이라는 거는 이제 감자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북주기를 했을 때 감자가 솔라닌이라는 그런 녹색 부분에 그런 색깔이 생기지 않고 좀 적어볼까요? 네, 감자의 솔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덩이줄기, 괴경의 발육을 조장하고 또 이렇게 흙을 덮어줌으로써 배수를 조절하며 잡초가 생겼을 때 덮어주는 잡초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답압입니다. 답압.
자, 이 다밥은 맹류에서 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맹류가 보통 가을 뿌림이 많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이제 파종을 뿌리는데 그걸 우리가 추파라고 하죠. 네, 맹류는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해서 겨울을 지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맹류가 겨울을 지나고 이랬을 때 건조를 겪기도 하고 동해를 겪기도 해요. 저온 피해죠. 그래서 이럴 때 밟아줘요. 밟아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할이 억제가 되기도 하고 동해 피해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이 왜 그 겨울쯤에 밟아주는지. 그래서 이 식물들을 약간 유연하게 해준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얼어있는 그런 물질들을 녹여준 역할도 합니다. 다밥은 이제 식물 자체를 골을 밟아주는 작업을 다밥이라고 한다. 네, 생력 재배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네, 생력 재배란 사실 생력 하면 왠지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생산력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입니다. 재배 방법이에요.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배 과정에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하고요. 자동화 시설, 스마트팜 같은 거 이용하고요. 제초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건 유기농업은 아니죠. 제초제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약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재배 경영을 개선하는 것들이 생력 재배라고 한다. 그래서 생력 재배는 경지 정리가 돼야 돼요. 농기계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하는 정지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닥을 정리를 하고요.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공동으로 재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작物체계를 확립하여서 최대한의 생산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한 방법이 생력 재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생력 재배는 친환경 재배가 아니에요. 그냥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재배 방법입니다.